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모두 행복과 관련된 신경화학 물질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행복 관련 물질 중에서 평상시의 행복감, 즉 일상에서 느끼는 안정감, 만족감, 마음의 평온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건 단연 세로토닌입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뇌 속 세로토닌 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우울과 불안에 취약해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공격성이나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죠. 도파민이 순간적 쾌감과 흥분을 가져다준다면 세로토닌은 지속적 평온감과 만족감을 가져다주기에 일상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뇌가 아니라 똥이 중요합니다. 기분은 뇌가 아니라 장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신경세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당연히 뇌에 있습니다.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뇌에 존재하죠. 하지만 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이죠. 장에는 약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세포수는 30조 개이지만 장 속에는 그보다 더 많은 약 4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로는 분해할 수 없는 식이섬유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쓸모있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그나저나 기분과 행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미생물일까요? 그건 바로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세로토닌이나 가바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장뇌축 이론의 권위자 스도 노부유키 박사는 생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정상 생쥐, B그룹은 장내 세균을 전부 없애 무균으로 만든 생쥐, C그룹은 무균 생쥐의 장에 다시 미생물을 넣은 생쥐였죠. 스도 박사는 좁은 튜브에 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1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박사는 쥐들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해봐요. 정상 생쥐들은 튜브에서 풀려난 후 금방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었지만 무균 생쥐는 정상 생쥐보다 2~3배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보였고 위축되어 있거나 빠져나갈 곳을 찾는 등 여전히 불안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을 이식한 생쥐는 스트레스 후 반응이 정상 생쥐와 유사하게 줄어들었고요. 한마디로 무균 생쥐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도 계속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던 반면 정상쥐나 미생물 주입쥐는 금방 안정된 겁니다. UCLA의 커스턴 쉴리 박사는 인간을 대상으로도 실험해보는데요. 우선 일반인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를 4주간 섭취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바이오틱스란 뭐뭐를 위한다는 뜻의 프로와 생명체라는 뜻의 바이오틱스가 합쳐진 말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유익균으로 가득 찬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거죠. 그리고 화난 표정이나 사고 장면같이 부정적 정서를 자극하는 사진들을 보여줘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결과 요구르트를 섭취한 사람들은 섬엽, 체감각 피질 등의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소에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뇌가 차분해지고 안정된 상태가 된 겁니다. 뇌가 쉬고 있을 때의 활동 패턴도 바뀌었는데요. 평소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영역들이 차분해지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평소 긴장 상태이던 뇌가 안정 상태로 전환된 거죠. 우울증 환자들은 장내 세균 다양성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PTSD 환자들도 장내 염증 지표가 높고 자폐증의 경우에도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요. 실제 정치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싸우죠. 인간의 장에서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영역 전쟁을 벌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이 매일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되고요. 유익균들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 과일, 통곡물을 좋아합니다. 이를 흔히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익균 자체를 의미했다면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뭐 이전에 라는 뜻의 프리로 유익균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먼저 공급해주는 유익균의 먹이라는 뜻입니다. 유익균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소화시켜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단쇄지방산은 장 점막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에 잘 견디게 도와줍니다. 반면 유해균은 설탕, 액상과당, 고지방 가공육이다 인공감미료, 빵이나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좋아하죠. 잠시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는다 상상해봅시다. 라면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기에 유익균들은 점차 굶어 죽습니다. 반면 당분과 지방을 좋아하는 유해균들은 빠르게 급증하고요. 유익균이 만드는 단쇄지방산이 줄어들자 장 점막이 약화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면 속 감미료, 유화제, 방부제 등은 장 점막을 씻어내는 세제 같은 역할을 해버리죠. 유해균이 만드는 독소가 약해진 장 점막을 파고들고 독소들은 피 속으로 새어나갑니다. 결국 면역계가 반응하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죠. 유익균들이 죽어나가니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히 만들어주던 세로토닌과 가바 같은 물질들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결국 불안, 우울, 예민함 같은 기분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가바 설명을 안 드렸네요. 가바는 한마디로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억제해서 너무 과열된 뇌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불안을 완화시켜주고 잠에 더 쉽게 들게 해줍니다. 가바가 부족해지면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불면증에 취약해지며 긴장과 초조 상태가 이어지죠. 내가 먹는 음식이 미생물 생태계를 바꾸고 미생물은 내 기분을 바꾼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럴까요? 왜 기분이 장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까요? 당신이 선사시대 유인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오염되고 나쁜 음식을 먹어서 장내 유해균이 많아졌습니다. 세로토닌과 가바가 줄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예민해졌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늘 먹던 음식을 바꾸거나 먹지 않거나 한동안 쉬려고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장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번엔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유익균도 많아졌고 세로토닌과 가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현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늘 먹던 좋은 음식을 먹겠죠. 그래서 장은 두 번째 뇌로 진화했습니다. 인간은 맹수나 추위 같은 외부 위협뿐 아니라 감염, 독소, 식중독 등 내부 위협도 피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음식을 토해야 되나?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화기관은 생존과 직결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했고 이 판단 결과에 따라 장은 뇌에게 좋은 기분이나 나쁜 기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장에 독소가 생겨 염증이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풀 가동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뇌는 우리를 멍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감염시킬 수 있죠. 장 상태가 좋지 않아 기분도 몸도 나빠지면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싶지 않아집니다. 한마디로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휴식 모드를 취하게 되어 감염 방지 기능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호주 디킨대 영양정신과 교수 펠리스 작가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은 성인 67명을 모읍니다. A그룹은 장내 유익균을 위한 지중해식 식단을 제공하고 B그룹은 식단 변경 없이 훈련된 전문가와 사회적 지지대화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실험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울증 환자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대화를 실행한 B그룹은 단 8%만 우울증 진단에서 탈출했습니다. 60점 만점인 우울증 척도에서도 평균 4.4점의 감소만 보였고요. 하지만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등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A그룹은 무려 32%가 우울증에서 탈출에 완전히 호전되었고 평균 우울증 점수도 11.3점이나 감소했습니다. 식단으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한 최초의 과학적 증명이었죠. 이 실험 이후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들이 이뤄졌고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이 풍부한 식단을 먹은 후 우울증 환자나 만성 스트레스 환자들의 증상이 완화되었고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도 불쾌한 감정이 지속되는 기간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장뇌축 이론은 의학계의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연구진은 우울증 환자의 대변을 가공해 쥐의 장에 이식해봅니다. 그 결과 쥐는 무기력해지고 불안 행동을 많이 했으며 심지어 장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넣은 쥐는 활발하고 건강하게 생활했고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쥐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 스위스와 벨기에 연구진은 중증 우울증 환자 2명을 실험실에 초대합니다. 환자 A는 12년간 우울증을 앓았고 심한 변비, 복통, 속쓰림 등의 장애도 겪고 있었습니다. 환자 B는 39년간 우울증을 앓았고 역시 변비와 방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환자에게 건강한 기증자의 대변을 주입하자 4주가 지나자 A의 우울도는 약 60%, B의 우울도는 약 70% 감소했습니다. 특히 환자 A는 장내 미생물 구성이 변하면서 오랫동안 앓아왔던 변비나 복통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고요. 그런데 좀 찝찝합니다. 대체 대변 이식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이런 치료법을 FMT, 분변 미생물 이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똥을 식염수에 섞어서 믹서로 갑니다. 그렇게 미생물만 살아있는 액체 형태로 만들죠. 이걸 소위 똥 스무디라고도 불러요. 이걸 내시경을 통해 직접 넣기도 하고 관장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엔 다행히 캡슐에 넣어서 삼키는 방식을 쓴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똥을 먹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공법으로 가보죠. 유익균 그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매 끼니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해산물을 먹는 건 어렵겠죠? 그러면 우선 장 생태계를 망치는 음식 7가지만 피해봅시다.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백미, 흰빵, 케이크, 라면 같은 것들이죠. 이 친구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대장까지 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간다고 해도 유익균들이 아니라 유해균들의 먹잇감입니다. 둘째는 설탕입니다. 초콜릿바, 탄산음료, 시리얼 같은 친구들이죠. 유해균의 최애 음식이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롤러코스터처럼 기분 변화를 심화시킵니다. 셋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은 발암물질이나 높은 염분이 들어있어 장 점막에 직접적 자극을 주고 염증도 쉽게 일으킵니다. 포화지방도 많아서 담즙산 분비를 일으키는데요. 담즙산은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번성시켜줍니다. 넷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감자튀김, 돈가스, 치킨. 네, 안타깝게도 치킨이 들어있네요. 튀긴 음식의 트랜스지방과 산패된 기름은 장내 유익균 수를 줄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생성돼서 장과 뇌 모두에 염증이 유발되고. 다섯 번째는 카페인 및 에너지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장 운동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해서 설사나 변비를 잘 일으키고 장내 미생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걸 방해합니다.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 과민 증상을 악화시키죠. 여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은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마지막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칼로리가 없음에도 뇌 포만감 센서를 교란해 결과적으로 식욕을 늘리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프리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소개해드리죠.
채소와 과일, 귀리, 현미 같은 통곡물, 붉은 고기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고등어, 꽁치 같은 해산물,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좋은 지방, 그릭 요거트나 저지방 치즈 같은 유제품. 한국식으로는 이렇습니다. 나물 반찬, 쌈채소, 저염김치, 흰쌀 대신 잡곡밥, 삼식꽁치 두부, 삶은 계란, 참기름이나 들기름, 된장국, 청국장, 묵은지 등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 특히 김치, 된장, 청국장, 발효 요구르트, 나토 등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유익균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과거에는 뇌가 모든 걸 지휘하고 장은 뇌의 명령을 따르는 하위 장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내축 이론의 선구자이자 UCLA 의과대학 교수 에메런 메이어는 말합니다. 어쩌면 뇌보다 장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서로 양방향 통신을 하지만 실제로는 장에서 뇌 방향이 더 먼저, 더 자주 시작되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사실은 뇌가 멘탈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장이 먼저 흔들리면 뇌가 그 뒤에 반응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멘탈이 나빠서 장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장이 무너져도 뇌가 따라서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오늘 당신의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한 건 당신의 뇌 탓이 아니라 똥 탓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장이 나쁘다면 오늘 기분도 나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라면이 아니라 된장국으로, 뇌가 아니라 장으로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